마켓리더의 시선으로 글로벌 경제와 산업 트렌드를 체크하고 이걸 수익으로 연결해 보는 시간, 고수의 선택 시간입니다. 오늘은 리더스 인덱스의 박수근 대표님과 오늘 이 시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볼 주제 화면을 통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입니다. SG증권 사태로 일부 종목들이 무더기 하한가를 기록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 증권주는 호실적 속에서 악재를 좀 직면했다라고 봐야 할 것 같은데요. 금감원의 경우에도 불공정 거래 조사에 착수를 했고 차액 결제 거래 투자 요건을 강화하는 등 손질에 나서고 있습니다. 무더기 하한가 이후에 이제 투심은 좀 회복이 됐다라고 보시는지 증시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먼저 좀 분석해 주세요. 네. 소시엘 제너럴 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가 꽤 오래 가고 있습니다. 네.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았죠. 증권사 좋았는데 역시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신뢰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게 증권사들이 모럴 해저드에 빠져서 이런 사태이기 때문에 그냥 여파는 쉽게 가라앉지는 않고요. 물론 검찰에서 지난 26일 날 라 대표를 일단 구속을 시켰죠. 자본시장 위반으로. 했는데 문제는 그 여파가 여러 측면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한 세 가지 측면을 좀 짚어볼까 해요. 먼저 피해자 쪽에도 문제가 있고 정권사의 책임 분명히 있고 금융당국의 책임도 있는데 지금 피해자들 어떤 상태냐 하면은 이 라 대표가 구속되면서 수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지만 일단 돈을 맡겼던 사람들이 거꾸로 정권사에서 오히려 추심에 들어오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여기에 그 돈을 잃은 것도 분한 일인데 이분들이 같은 일당 아니냐. 그렇게 의심을 또 받고 의심을 있죠. 받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굉장히 좀 곤혹스러운 상태라서 뭐 원금 이상의 막대한 손실 입은 분이 대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한 것도 고려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정권사 책임인데요. 우선 그 금융당국에서는 CFD를 계좌를 만드는 데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 지금 CFD를 만들려면 일단 전문 투자자로 등록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일정 금액 이상이 있어야 되고 그렇지만 문제는 이제 비대면으로 만들어서 이게 문제된 거 아니냐 이런 설명이에요. 그래서 금융당국에서는 우선 조치를 취한 게 앞으로 비대면으로 개설을 해주지 않겠다. 무조건 대면으로 해야 된다. 이런 했는데 저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정권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소지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일단 차단하는 것이 우선적이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이걸로 인해서 증권사들이 모럴 해저드에 빠져서 특히 리테일 고객들의 신뢰를 잃어서 계속적으로 증권사들의 실적이 안 좋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강한 조치를 좀 시장에 시그널을 보내줘야 시장에서는 이 증권사를 신뢰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은 차액 결제 거래라는 이 제도에 대한 문제점이 좀 부각이 되는 가운데 그렇죠. SG증권발 사태가 조금 많이 파급이 된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이게 그냥 단순히 우리 증시에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MSCI 명단에 지금 선진지수 명단에서 우리나라가 빠지게 되는 등 국가 신용 등급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잖아요. 이 네.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그게 더 큰 문제죠. 네. 지금 이걸로 인해서 MSCI 그 공식 발표 때 예비 명단에 재진입이 물 건너갔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 92년도에 우리가 신흥국 지위를 얻었어요. 그러니까 네. 30년이 됐는데 이 30년 정도 되면 사실은 선진국 지수, MSCI 지수로 가야 되는데 2014년에 재평가에서 추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재평가에서 추락한 다음에 다시 올라가기는 사실 더 어렵습니다. 거기에다가 한 2배 정도 노력이 들어간다가 이야기거든요. 거기에다가 지난번에는 그 최순실 사건으로 또 한 번 추락해서 또 한 번 빠졌거든요. 지금 우리나라의 국내 총생산 규모라든지 시가총액 규모라든지 뭐 무역액 규모로 보면 세계 10위권이라 충분히 들어가고 남은데 불구하고 이 같은 자본시장을 흐리는 모럴 해저드 때문에 MSCI 지수에 들어가지 못하게 됨으로 인해서 사실 자본시장의 성숙에 굉장히 큰 지금 걸림돌이 된 건 사실입니다. 일단 자본시장에 큰 걸림돌이 됐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짚어볼 부분이 증권사에 대해서도 살펴봐야 될 것 네. 같아요. 사실 호실적을 내기는 했지만 이런 사태 때문인지 그렇게 좋지는 못한 상황이잖아요. 1분기 호실적 기록한 증권사들도 전전긍긍하고 있는 가운데 PF의 건전성 문제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2분기 실적에 대해서도 여러 우려감이 작용이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런 SG증권발 사태가 2분기 실적에는 어떤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까요?
우리가 증권사라는 게 크게 매출의 비중이 네. 일단 리테일이 제일 크죠. 리테일이 제일 크고 그리고 IPO가 있고 방금 말씀하신 같이 PF가 네. 이렇게 해서 또 하나 매출 창구를 일으키는데 우선 그 이번 모럴 해저드로 인해서 특히 리테일이 강한 증권사들이 다 걸렸어요. 뭐 키움이라든지 네. 교보라든지 실제 보면 지난 26일 기준으로 보면 투자자 예탁금이 51조에서 53조에서 51조 한 2조 줄었거든요. 한 4% 정도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예탁금이 줄었다는 이야기는 리테일 시장이 급감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라서 바로 아마 2분기에는 실적으로 반영되기 분명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거래량인데 거래량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한국거래소 통계를 보면 1월 달에 13조였어요. 4월에 26조로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시장이 좋았죠. 그런데 4월 달에 뭐가 터졌죠? SG발 점검발이 터졌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현재 얼마냐? 17조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32.8%가 떨어진 거예요. 네. 제일 많을 때. 거래 대금이 꽤 많이 그렇죠. 떨어진 리테일 상태예요. 거래대금 줄고 그다음에 거래량 줄고 네. 그리고 예탁금 줄고 굉장히 안 좋겠죠. 반드시 아마 2분기에 반영될 거고요. 이러한 것들 때문에 특히 이제 이번에 뼈 아픈 것은 리테일로 주 수입을 하는 리테일 고객이 많은 증권사들에서 문제가 터졌다는 게 네. 이번 SG발 영향이 더 크지 않을까라 생각합니다. 뭐 리테일을 하는 증권사발 사태가 좀 많이 영향을 미쳤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부동산 PF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부실화 우려가 확대가 되고 있으면서 증권사 이익 체력의 저하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PF 시장의 경색은 좀 완화되는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라고 보시나요? 아닌가요? 부동산 PF의 결산은 6월 달에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6월 달인 접어들었지 않습니까? 6월 달에 결산을 하게 되면 우선 금융당국에서 좀 우려스러웠나 봐요. 우선 부실을 털어내려고 여기를 6월 달에 들어오는 단기성 자금 중에서 PF ABCP라는 게 있는데 이 ABCP를 일단 장기성 대출로 좀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럼 연체 잔액이 지금 꽤 많이 꽤 나타나는 것 나타나고 같네요. 있죠. 네. 이미 증권사가 가장 높고요. 그리고 뭐 저축은행 보험사가 있는데 저 증권사의 연체 잔액 중에서 단기성 자금을 일단 우선 급한 대로 장기성으로 좀 돌리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PF 연체율이 10.4%잖아요. 네. 10.4%면 9월 말에 8.2%였거든요. 이미 올라갔고 그리고 작년에 얼마였냐면은 작년 말에 2021년 말에 3.7%였어요. 3배 가까이 올라갔죠. 그래서 얼마나 급증한 건지를 네, 알 수 눈으로 있는 보이네요. 네. 보이죠.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만기 3개월짜리 PF ABCP가 있어요. 이게 네. 사실은 이제 뇌관인데 금융당국에서 이게 굉장히 걱정이 됐는지 6월에 돌아오는 만기 그 ABCP를 전부 다 3개월짜리가 아니라 장기로 돌린 것 같습니다. 다행스러운 건 원래 이쪽 시장의 PF나 이쪽 자금 시장은 비슷한데 이쪽 시장에 그 이전에 많이 잡아먹었던 벨로커처럼 빨아들였던 게 한전 전기차였단 말이에요. 네. 이제 이런 한전이 그나마 요 시장을 좀 숨통을 틔워줘서 그래서 요거에다가 단기성 자금을 장기로 돌리면 좀 숨통은 튈 것 같고 바로 어떤 부실화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부실 연체율이 높다는 것은 여전히 좀 뇌관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만큼 아무래도 부동산 PF와 관련해서 이제 조치도 좀 취해질 것 같은데 어떤 조치들이 좀 나오고 있는지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제가 방금 말씀드렸고요. 이게 네. 이제 PF ABCP자 3개월짜리 단기를 장기로 지금 전환하고 있고 그리고 부실 자산을 조기 상각을 통해서 당연하겠죠. 건전성을 관리를 하고 있고 그다음 유동성 리스크가 지금 굉장히 안 좋아요. 유동성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한다는 이야기인데 저거는 조금 미지수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PF 관련해서 증권사 위험값을 산정 체계를 다시 하는데 이 부분도 단기적인 조치는 되겠지만 체질적으로 실체를 바꾸지는 못할 것 같아요. 결론은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지 않으면 제 연체율은 쉽게 떨어지지 않을 거라는 게 문제인 거죠. 부동산 경제가 살아나지 않으면 이 연체율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부동산 경기는 언제쯤 살아날 거로 좀 전망을 하실까요? 대표님의 지금과 의견. 같은 지금 당장 다음 주에 있을 미국 FOMC 금리 인하할 것 같지는 않고요. 네. FOMC 금리가 인하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나라 한원에서 금리는 더 높여야 되는데 지금 못 높이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경제 상황이 또 높일 수 있는 그렇죠. 상황은 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금리는 단기간에 낮추지까지는 않습니다. 정부에서 금융당국을 통해서 누르는 금리도 일단 한계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거기에 우리가 연초에 정부에서 상저하고
경기 전망을 했는데 네. 어제 발표한 그 정부 그 기관 연구소의 발표를 보면 하반기에도 경제는 안 좋을 것이다. 수출은 안 좋을 것이다. 사실은 호재가 별로 없습니다. 주식시장에는 뭐 어떤 호재도 있다 하겠지만 좀 장기적인 전망을 볼 때는 경제는 안 좋은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이 지금은 가끔 뭐 그 일부 매체에서 부동산이 좀 살아난다고 말은 하지만 저는 실질적으로 살아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권사의 PF도 결국에는 뭐 단기적인 처방은 그 순간에는 모면할 수 있겠지만 네. 결국에는 부동산 경기가 덧받쳐주지 않으면 부동산 PF의 연체율은 좀처럼 내려갈 것 같지는 않다. 그렇지만 단기 연체를 그 장기로 돌리면서 계속 이런 식으로 불을 꺼 나가는 식으로 유지를 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단기 연체를 장기 연체로 돌리면서 불을 조금씩 꺼 나갈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이 연체가 해결이 되기 위해서는 부동산 시장이 좀 돌아서는 모습을 보여주기는 해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미지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다면 사실 SG증권발 사태로 인해서 뭐 가장 많이 영향을 받았던 게 좀 증권주라고 저는 보고 그렇죠. 있습니다. 네. 뭐 1분기에 실적이 좋았지만 지금 호재를 그대로 받지 못하고 다 급락하는 양상이 펼쳐졌는데 그렇다면 지금 살얼음판을 갖고 있는 이 증권주들 하반기에는 어떻게 저희가 전략을 좀 짜면 좋을지 하나씩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1분기의 실적이 너무 좋았어요. 네. 1분기 실적을 보면 주요 이제 5개 증권사를 보면 당기 순이익이 1조 2천억이에요. 그러니까 미래세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삼성증권, 키움증권 5개사를 보면 네. 전년 동기 대비 41% 증가했습니다. 네, 많이 굉장히 증가했네요. 좋아졌죠. 네. 직전 분기 대비로도 211%입니다. 굉장히 좋아졌어요. 네. 문제는 이들 그 증권사들의 이런 순이익이 분명히 이 부분에 감소로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우선 아까 제가 그전에 말씀드렸듯이 거래대금 떨어지고 있죠. 거래량 떨어지고 있죠. 그리고 모럴 해저도로 인한 리테일 고객들 떠나고 있죠.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실적으로 반영될 것이고 특히 이제 1분기 실적에서 또 눈에 띄는 기업 중에 하나가 키움증권이었거든요. 네. 키움증권이 1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3,889억입니다. 이건 전년 동기 대비 83% 정도 높은 그리고 시장 예상치를 53%가 웃돌았어요. 그런데도 지금 이번 CFD 사건에서 주력이 키움증권이지 않습니까? 제일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교보증권도 이번에 또 자유롭지 못한 증권사 중에 하나인데 교보증권도 같은 기간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107% 증가했는데 이렇게 실적이 좋은 것들을 시장에서는 오히려 저거 CFD 해서 그런 거 아니냐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오해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렇죠. 상황이잖아요. 오히려 리테일 고객이 또 떠날 수도 있고요. 그래서 2분기 실적에는 굉장히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지만 그 개선된 조짐도 있습니다. 일단 시장 금리 안정화는 증권사의 분명 호재인 건 분명합니다. 네. 금리가 일단 안정화됐기 때문에 그리고 기업금융 IB하고 자산관리 부분은 여전히 견주세를 보이는 것도 증권사 나쁘진 않은데 문제는 주요 매출치인 리테일과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PF 쪽에서 부실이 약간 우려되는 부분은 좀 호재가 분명히 아닌 것 같습니다. 네, 1분기 실적 자체는 좋게 나왔는데 사실 앞서서 짚어주신 것처럼 굉장히 이제 좋지 못한 SG증권발 사태 때문에 이런 사태들이 좀 벌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증권사도 있었지만 뭐 8개 종목이 많이 엮여 있었잖아요. 네. 급락을 했는데 네. 이 종목들을 근데 아직도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거란 네. 말이죠. 저희는 그럼 이 시장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우선 급락을 한 종목이지 않습니까? 네. 급락을 한 종목이고 그 8개 종목이 그 종목 자체가 부실해서 급락한 건 분명히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 부분 때문에 그나마 팔 수도 없을 거예요. 이분들이 너무 급락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거기서 선별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종목 자체에 회사에 문제가 있어서 떨어진 거라면 그건 손질을 해야 되겠지만 네. 그렇지 않은 거라면 이 사태가 좀 진정될 때까지는 좀 보유하고 있는 것이 그나마 손실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